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자, 오늘은 가끔은 차단이 필요한 이별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개 이별을 당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가능한 한 여러분의 엑스와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죠. 대개는 강력하게 원하시는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별과 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역설입니다. 즉, no contact. 여러분이 여러분을 찬 연인과의 재회를 원하신다면 no contact이 가장 effective,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강조할 것입니다. 사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 상태, 여러분이 지금 복잡한 심정을 제가 해결해 주고 그 실마리를 풀어주고 그걸 분석해 주는 것이 이 영상의 주 목적입니다. 즉, 영상 한 편으로서 가장 효과적이고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실제적인 테크닉은 하나예요. 노컨택. 그러면 방송을 한 개만 찍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상황마다 제가 예리하게 분석해주고 얘기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힐링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영상을 자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어떤 맥락에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 영상이 나가는 이유이겠죠. 자, 오늘은 차단이 필요한 이별입니다. 이게 사실 차단이라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별을 다시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오픈해야겠죠. 그래야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겠습니까? 요즘 카톡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저도 그랬으니까. 카톡이든지 여러분의 문자든지 여러분의 전화 라인이든지 SNS든지 하여튼 오픈을 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쪽에서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예, 이 차단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근데 가끔은 차단이 필요한 이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는 아니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재회를 원하시면은 그 상대방한테 분노한 감정을 보인다든지, 굉장히 내가 영어로 비터라고 하죠. 굉장히 지금 내가 쓰다. 내 감정 상태가 굉장히 지금 슬프고 안 좋고 분노스럽고 너란 사람이 굉장히 원망스럽다. 이러한 것을 표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SNS니 카톡이니 여러 가지 여러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그런 퍼블릭한 그런 여러분의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이별에 대한 감정을 웬만해서는 아니라 절대 표현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차단을 하시는 분이 있죠. 그것은 일종의 이제 본인의 감정을 누설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나 지금 너한테 존나 화나 있다. 너라는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차단을 해서 상대방한테 어떤 강력한 자극적인 부정적인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안 좋다니까요.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이냐? 너가 나 때문에 그만큼 상처를 받고 내가 너를 찬 거에 대해서 네가 굉장히 슬퍼하고 아파한다. 이런 것은 그들의 어떤 릴리브 스테이지, 그들의 안도감을 더욱 충족시켜 줍니다. 그들의 이고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들의 자신감을 더 상승시켜 주고 그들이 한 이별에 대해서 훨씬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차단을 해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차단이 필요한 이별이라고 제가 영상을 만들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경우였습니다. 제가 볼 때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 자,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상대방이 상당히 고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상당히 나름 고수인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해당이 되는데 어떤 경우냐? 이거 좀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시츄에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차인 사람 입장 아니야. 여러분의 입장에서 당신을 찬 사람을 차단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커뮤니케이션 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지금 감정 상태, 부정적인 감정 상태,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화가 나 있다,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줘야 하냐? No big deal. 너한테 차인 것은 아무런 나한테 의미가 없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강하다는 걸, 자기 자신이 독립적이고 스스로 스트롱하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 그래야 재회가 되는 거야. 근데 차단을 했다는 것은 나 지금 너한테 열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차단을 해서는 안 돼. 근데 차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노 컨택을 잘 해오고 있어요. 아주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냐? 대개는 99.9%는 여러분이 노 컨택을 하면 상대방은 그 안도감의 스테이지에서 호기심의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된다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명을 했어요. 만약 이 설명이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또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당신을 찬 사람은 처음에는 되게 안도감을 느낍니다. 굉장히 기분이 썩이죠. 당신은 굉장히 지금 손실감과 박탈감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당신을 찬 사람은 일종의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어쩔 수 없어. 굉장히 안 좋죠. 이런 말 하는 제 자신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야. 근데 여러분이 노 컨택을 잘하면은 대개는 상대방은 어떤 생각이 드냐? 당신에 대한 어떤 부재를 느끼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 가중이 돼. 당신과 함께 다니던 카페나 당신과 같이 굿나잇 텍스트, 굿모닝 텍스트를 했는데 그런 걸 더 이상 못할 때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고, 이러다가는 내가 당신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즉 여러분이죠. 그러한 어떤 위협적인 그런 공포심을 느낄 수가 있다고. 이때가 변수가 세지고 재회에 대해서 그들이 고려하는 순간이다 라고 제가 수없이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까요? 다른 맥락으로. 아직은 이게 전달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노 컨택을 잘 해야 돼. 그러면 상대방은 지금, 그러니까 당신을 찬 사람은 당신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생각을 안 해.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손가락 한 번만 튕기고 전화 한 번만 하면은 당신은 언제든지 재회가 될 수 있다라는 통제감을 느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별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손실감이 없어. 언제든지 너라는 사람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만날 수 있다. 내가 너보다는 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갖는다고, 통제감을. 그런데 여러분이 노 컨택을 잘하면 그러한 자신감, 그러한 통제감이 아작이 나오고 상대방이 오히려 이제 테이블이 바뀌어, 입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당신을 찬 사람이 당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휩싸이게 돼. 이럴 땐 당신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들의 가치가 내려간다고. 그때 제어가 되는 변수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노 컨택이 무조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상대방이 그거를 아는 경우가 있어. 굉장히 골 때리는 경우인데, 네가 지금 노 컨택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면 상대방이 상당한 고수야. 그리고 이런 경우야, 파워플레이적 이별을 한 사람이지. 자기가 차놓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당신한테 연락하고 당신한테 매달리기를 강렬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목적인 이유로 이별을 한 사람이 있어. 대개는 당신의 가치가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다이나믹에서 당신과 연애를 한 사람이야. 이게 사회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당신이 그들보다는 훨씬 가치가 높은 사람인 거야.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그쪽에서 늘 당신과 사귀면서 일종의 상대적인 열등감이나 그런 걸 느끼면서 연애를 해왔다고.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한 거야. 당신은 그들한테 준 사랑이 좀 약하고. 그래서 파워플레이적 개념에서 이별을 때리는 경우도 있고, 당신과 계속 사귄다는 것이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힘들고 슬픈 거야. 왜? 나는 존나게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지금 차인 사람. 근데 차인 사람은
그들이 별로 사랑 안 했다고 그들이 느낀 거야. 그래서 이별을 한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 당신이 자기한테 어마어마하게 매달리기를 원하는 거지. 이런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노컨택이 안 먹히는 이별에서. 그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상대적으로 당신에 대한 강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조금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다. 조심해야 한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차단을 할 필요도 있다. 왜? 왜 그러냐? 여러분이 노컨택을 잘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벌써 그녀나 그를 다 잊었을 수도 있어. 그렇게 크다는 의미가 없었어. 왜? 그 사람이 당신을 더 많이 사랑했단 말이야. 당신은 그만큼 사랑하진 않았어. 그래서 처음 이별을 당했을 때는 당신이 좀 무척 힘들었겠지, 여러분이. 근데 시간이 한 달, 한 두 달 지나가니까 당신은 다 잊고 이미 툭툭 털털 털어내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거를 그 당신을 찬 사람이 그거를 느꼈을 때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거든.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잘 들었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나면 당신으로부터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짓을 합니다. 대개는 카톡이죠. 카톡이나 자기의 인스타그램이나 자기의 뭐 블로그를 통해서 그 이별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낚싯밥을 계속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컨택을 잘하니까 노컨택을 잘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미 이제 그나나 그를 완전히 잊었어. 완전히 뭐 잊지는 않더라도 그 여자를 완전히 이제 오버컴하고 극복하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자꾸 이별의 스테이지로 다시 불어올리기 위해서 수많은 낚싯밥을 던지는 X가 있습니다. X란 건 이제 당신을 찬 여자나 남자지. 그래서 뭐 어떤 블로그나 인스타에서 이별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꼬시는 거야. 한마디로 당신을 차놓고 다시 꼬신다고 매달리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이 매달리는 걸 해서 자신감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정말로 당신과 재회를 원하는데 자기가 먼저 연락하기는 겁나는 거야. 그만큼 당신의 존재 가치가 있었던 거야. 당신 그만큼 그 사람한테 의미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런 경우는 오늘 영상에 해당하는 이 케이스는 굉장히 희귀합니다. 이런 경우 별로 없어. 내가 볼 때 한 100분의 1 정도 될까. 하지만 존재하니까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당신을 굉장히 교란시킵니다. 당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일종의 비과학적이지만 이 하이 파워 이런 걸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게 그건 심리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된 거야. 당신한테 이 뭐라고 그러지? 이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 거지. 까먹었네. 당신한테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 거야. 이 초능력적인 시그널을 계속 보내면 그게 전파가 돼요, 진짜로.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그게 ESP라고 해. Extra Sensory Perception이라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만약에 당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누군가 당신을 생각하면은 당신도 그 사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시그널을 계속 보내기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카톡이나 카톡 부사나 아니면 자기 블로그로 유인을 시켜서 자꾸 당신으로 하여금 그녀의 SNS를 보게 만든다고. 아니면 뮤추얼 프렌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당신을 다시 꼬신단 말이야. 자기한테 매달리게. 당신도 사람인지라 미련이 생기잖아. 그 약간 남은 미련을 끝까지 유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워플레이적인 개념에서 이별을 때린 사람, 당신으로 하여금 더 매달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관계의 다이나믹에 있어서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더 얻기 위해서 가짜 이별을 한 사람 경우에 이런 식으로 수많은 낚싯밥을 던지고 빵부스러기 던지고 여러분한테 선물도 보내고 그럽니다. 다시 꼬시려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차단을 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100분의 1이야. 무조건 차단하면 안 됩니다. 차단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다.
나를 찬 그 애인이 나한테 수많은 간접적인 신호를 보낸다. 근다고 나한테 전화로 오는 것도 아니야. 이게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재회를 원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연락은 안 와.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나한테 카톡이 온다든지 문자가 온다든지 전화가 온다든지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면 만나자는 얘기가. 그런 건 없이 수없이 뭐 카톡이니 카톡 부산이 SNS니 블로그니 아니면 뮤추얼 프렌드를 통해서 자꾸 그 자기 당신을 교란시키고 디스트랙트 시키는 거야. 이런 경우 짜증나잖아. 한마디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못해갖고 그녀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그한테 카톡을 보낼 수도 있어. 이거 너무 심한데 이렇게까지 나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한단 말이야?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교란을 당한 적이 있어요. 교란당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상대방 당신을 찬 사람을 만만히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너무 이런 식으로 당신을 교란시키는 것 같고 당신이 볼 때 명백하다. 이 사람이 이 X가 나를 다시 매달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가 너무 명백하고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런다고 해서 나한테 전화 오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막 선물을 보내. 간접적으로 날 꼬신단 말이야. 재회를 원하면 자기가 전화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한번 카톡을 차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대놓고 내가 지금 열받았기 때문에 카톡을 차단한다. 이런 건 안 좋아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안도의 스테이지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거나 상대방이 그들의 이별에 대해서 자신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런 것 떠나서 네가 나한테 차이고 네가 굉장히 지금 상처받았구나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는 그래. 그러니까 대개는 정상적인 케이스라면 당신을 찬 사람은 대개는 사일런트 합니다. 침묵이야. SNS에 이별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당신에 대해서 무관심해. 그게 정상이야. 무관심하다는 얘기는 당신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거 아니야. 당신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별을 한 거 아니냐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당신을 찬 사람의 SNS를 들어가나 당신의 찬 사람의 블로그나 뭐 카톡을 보면은 당신에 대한 언급이 없어. 대개는 그래. 그게 정상이야.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열받아서 카톡을 차단했다? 이거는 명백하잖아.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얘기한 건 이거야.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 그쪽에서 찼어. 차놓고 어마어마하게 카톡이나 블로그나 뭐 여러 가지 SNS 통해서 자꾸 당신을 꼬시는 거야. 저같이 유튜브 하는 사람이 뭐 자꾸 구독을 해. 내 걸 취소했다, 구독했다, 취소했다, 구독했다 하면서 자기가 계속 자기 자신을 알리는 거야. 원래는 그러니까 당신을 찬 사람은 제가 얘기했어. 당신을 찬 사람은 당신이 연락해 주기를 원해. 당신이 매달려 주기를 원해. 대개는 그래요. 대개는 그런데 이렇게 극심할 정도로 당신을 교란시키고 낚싯밥을 계속 던지는 거는 이 정도가 너무 심할 때는 차단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영상의 주제에 해당하는 이별은 좀 희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면 되고 웬만하면 카톡 같은 거 차단하지 마세요. 근데 상대방이 너무 이런 것 같다. 이럴 때는 차단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제가 뭐 여러분의 입장을 들어드리고 어느 정도 조언을 드릴 수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